자, 일단 시간 관계상 잠깐 저 보세요. 자,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좀 몇 마디만 하고 일단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너네 나랑 수업 이제 몇 번 남은 줄 알아? 진짜 한번 세봤어? 몇 번 남았을까? 우린 주 1회 수업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는 수업의 횟수가 너네 시험에 몇 주 남았는지가 되는 거죠. 14번 정도 남았거든요. 14주 남았어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14번 돌면 너네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 그래서 단어 얘기를 좀 할 건데, 현석이처럼 5개 이하로 틀려야 돼요. 600단어를 시험 보는 600단어를 150단어로 추려서 봐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150단어 추리는데 그 추린 150단어에서 5개 이하로 틀리셔야 돼요. 그래야 패스고요. 넌 패스면 다음날 학원에 다시 부를 겁니다. 다시 오셔서 시험 보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부를 거니까 제대로 하고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임박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위중함을 아셔야 되고, 단어가 지금 급해서 빨리 보셔야 돼요. 나는 너네가 단어장으로 그 단어를 외워서 여기서 단어 시험에서 현석이 오늘 600단어 중에 5개 틀린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나는 현석이가 595단어를 제대로 획득했다고 기대하지 않아. 너네가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생긴 게 단어를 어디서 봤다 수준인 거지, 단어가 자꾸 클래식 충돌할 거예요. 너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단어 시험에서 헷갈렸잖아. 다. 막 그지? 기억나지? 뭐 인포즈랑 익스포즈인가 막 이런 거 진짜 헷갈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면 단어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20대씩 외우고 30대 하고 싶어 마음은 가잖아.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돌리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오늘 노패스죠. 10단어 30단어 듣도 못해서 알겠죠?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단어는 좀 위중하게 생각해 달라. 그래서 오늘 너네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안 좋았죠. 인풋을 늘리셔야 되는데 최대한 어디서 배우셔야 돼요? 너네 독서실에서 단어를 왜 자살행위야? 진짜 미친 짓이야. 알겠지? 최대한 자투리 시간 다 꾸라봐봐. 지금 저 좀 쉬어야 되는데요. 개소리 하지 말고요. 알겠죠? 지금 쉬다가 너네 재수하는 일이 생겨요. 알겠죠? 재수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정신 차리고 단어만큼은 좀 빡세게 관리할 거니까 단어는 제대로 보시고, 오늘은 그냥 유예할게요. 넘어갈게. 너네 다른 과목 해야 되잖아. 정신 없으니까. 오늘 수요일 수업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 틀리시면 목, 금, 토 셋 중에 하나 불러서 재시험 보고 오라고 할 거야. 알겠죠? 집이 얼마나 멀든 상관없어. 그냥 오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열심히 하면 나랑 집에 가고 데려다 줄게.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오늘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 어렵다 손. 나 답 5번부터 8번까지 푼 거 나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손. 없어? 다 뭔가 이거겠지 하면서 느낌대로 푼 거야? 오늘 수업하는 6번부터 10번이요. 빈칸추론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그 단어로 되어 있는 빈칸추론 두 문제 있지. 그 두 문제는 너네 이번 6월 평가 31번이랑 흡사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31번을 이번에 틀렸다면 이 빈칸 문제 두 문제를 틀렸을 거예요. 왜 그런지 이따 좀 얘기해줄게. 자, 오늘은 그래서 할 거는 빈칸추론에 대한 너네 인사이트를 좀 키워주는 수업이고요. 일단 국어 얘기를 좀 하겠다고 한 이유가 국어의 인사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 이거 2017년도 수능 시험이야. 이거 다 기출 풀지 않았어? 다 풀어봤죠? 그래서 일단 인사이트만 주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다 이걸 풀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왜 가져왔냐? 일단은 저기 볼게요. 그 몇 쪽이냐면 10쪽이요. 수행자들 기준 10쪽 보세요. 10쪽이요. 지역에 이 문제 본 적 있어? 10쪽? 저 지금 처음 봐? 이 질문 앞 질문. 고삼 아저씨 세 분은 봤죠? 이거 안 봤으면 심각? 선생님 봤어 안 봤어? 국어 맞죠? 국어 10쪽. 오버슈팅 안 봤어? 봤어요. 봤지? 안 봤는데 봤다고 한 건 아니죠? 지우기는 처음 봐 오늘? 처음 봐? 자,
여러분 이거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물어볼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문제 풀지 말고 지문만 보세요. 어느 정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좀 물어볼게요. 지우가 이 질문 주제가 뭐야? 모르겠어? 일단 패스. 지우가 주제 뭐야? 동현 주제 뭐야? 현석이 주제 뭐야? 불과 경직성에 따른 오버슈팅. 오버슈팅. 주제 오버슈팅이죠. 주제 오버슈팅이잖아. 지금 그지?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 이러면 수능 망합니다, 알겠죠? 오버슈팅이라고 하면 수능 망해요, 알겠어요? 자, 이거 왜 가져왔냐면 너네 오늘 빈칸 추론 얘기할 거잖아. 근데 빈칸 추론에서 너네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이건가 하면서 풀어요.
4번인가? 오늘 너네 지금 풀었던 세 문제, 네 문제 정도도 다 이건 거 같은데 라고 하지 확신을 갖고 푼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능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빌어야죠. 신앙심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하느님한테 빌어야죠. 제 감이 맞도록 해주세요. 실력이 아니라. 그죠? 주제를 찾는 힘은요. 여기 비문학이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이 지문을 읽고 오버슈팅이 핵심이라고 하면 빈칸춤도 못 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왜냐면 나 논리 독해. 그러니까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은 앞장은 문제가 써 있고 뒷장은 내용이 있고 지문을 분석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는 실전 독해라고 합니다. 수능 실전에서 너네가 이 문제를 만났으면 여기 보여줄게. 여기가 실전 독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에서 너네가 이 문제를 만났으면 너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걸 연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를 분석하고요. 너네가 정답에 근거를 어떻게 다가갔으며 내가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논리 독해예요. 이 지문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게 빈문학 공부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못하면 빈문학도 못하는 거고 빈문학을 못하면 빈칸춤을 못 푸는 거야.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빈문학을 못하려면 뭐도 못해? 문학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예 풀세트로 가져왔어. 좀 옛날 수능이긴 하지만 왜냐면 내가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을 시킬 때 항상 이 오버슈팅 지문을 가져와요. 근데 항상 아이들은 그럽니다. 오버슈팅, 환율 이런 게 주제라고 합니다. 아니죠. 정부의 정책 수단이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정책 수단 어디 나와요? 맨 앞에요.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양상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 오버슈팅은 그 중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가를 예시로 설명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 플로우를 잡아야 되는데 너네가 그래서 이 긴 비문학 한 지문을 주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실패한다면 비문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 이렇게 긴 지문에서도 메시지는 무조건 몇 개다? 한 개다. 한 개가 아니면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조그만 영어 지문이든 기다란 국어 비문학 지문이든 메시지는 무조건 하나라고요. 알겠죠? 그걸 어디서 파악해야 돼? 첫 문단에서. 첫 문단을 제대로 읽냐 안 읽냐에서 여러분 비문학 실력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면 문학에서 첫 문단은 어딜까? 문학에서 첫 문단. 보기. 문학은 답이 있어 없어? 문학이 답이 존재할 리가 없잖아. 18년도 수능 현대시 그거 시인한테 가서 그 문제 풀라는데 그 세 문제 다 틀렸어. 그 시인. 이해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걸 답을 만드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주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6쪽이요. 자, 현대소설이죠. 이문구의 관촌수필이에요. 그러면은 관촌수필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45번에 있는 보기를 보고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의 근거를 잡고 푸셔야 돼요. 16쪽이요. 맨 끝에. 그래서 보기에 금기란 어떤 대상을 꺼리거나 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금기에 대한 얘기가 이문구 관촌수필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의 스탠스를 정하지 않으면 문학 문제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학 지문이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플로우를 타려면 반드시 보기에 대한 완숙도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고 일단 국어를 가져온 거고요. 국어는 일단 이렇게 좀 인트로 느낌으로만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결론은 뭐다? 이렇게 긴 지문이 길다 아니면 빈문학이 아니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처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논리 독해에 내가 뭐라고 돼 있어? 오른쪽 칸에 기선제압이랑 흐름 찾기라고 돼 있죠. 물론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이 지문의 기본적인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후적인 분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뭐가 올라가니까 논술력이 올라가니까 그런 데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지문에 여기는 통념 비판 부분이고 1문단은 2문단은 그 통념을 뒤집어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런 사후적인 패러프레이징은 중요한데
니네가 문제는 실전에서 못 써먹어. 그걸 하면서 지문을 읽고 있으면 그건 수능 강사죠. 그죠? 여러분들 실전에 그림 그라 바빠. 그죠? 그러면은 전략은 항상 간결해야 되고 아니면 어쩌면 전략이 없어야 될지도 몰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내가 하는 얘기는 딱 두 개야. 하나만 일단 첫째 얘기하면 길을 먼저 눌러버린다는 뜻이죠. 기선제압. 그러니까 첫 문장을 제대로 읽어야 돼. 첫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힘이 빈칸 추론을 맞출 수 있냐 못 맞추냐의 갈림길에 서게 만들 거예요. 5번이 대표적입니다. 5번 문제 보면 첫 문장부터 살벌해 아주 그냥. 첫 문장부터 너네 못 읽게 해버려서 그게 그래서 어려웠던 질문이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그 문제 EBS 직접 연계였어. 정답률 니네가 보면 알겠죠? 근데 정답률이 낮다니까? EBS에 나온 지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정답률이 적다리라고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첫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냐 없냐가 너네 수능 성적을 가른다고. 그래서 기선제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안 읽혔다 그러면 니네 어떻게 해야 돼? 9월 평가 때 넘어가셔야 돼요. 첫 문장이 안 읽혔는데 니네 그냥 억지로 읽잖아. 니네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야 지금도. 어거지로 읽어봐야 안 읽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 어떻게 하면 돼? 실전 때 첫 문장이 안 읽히면 별표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실전 연습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네 이제 모의고사 2번 남았어. 그래서 지금 8월에 우리가 기획 중인 게 너네 모의고사 한번 보게 할까 생각 중이고 지금 집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확정되면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기선제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름 잡기입니다. 지금 내가 아까 메시지 몇 개라고 했어? 한 개야. 그 한 개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선제압 한 걸로 그 다음 문장 읽은 다음에 같냐 다르냐만 보면 돼요. 같냐 다르냐 같냐 다르냐 저 이것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 추론 그래서 인트로는 끝났고 자 하나씩 볼게. 5번은 나 이거 왜 가져왔냐는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니네 저번에 했었을 거야 나 만나기 전에 분명히 풀었지 이거 다 풀어봤는데도 그래도 어렵다는 거. 수능 잘 보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뭐 열심히 해야 돼? 복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 많이 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본인이 1등급 압도적 1등급이 나오면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데 그거 아니면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의미 없어요. 왜? 어제 계속 틀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복습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오늘 그래서 공부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 거야. 첫 번째 문제를 보면 Research with human runners challenged conventional wisdom and found that the ground reaction forces at the foot and the shock transmitted up the leg and through the body after impact with the ground blank as runners moved from extremely compliant to extremely hard running surfaces. 그가 한 문장이에요. 근데 기선제압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빈칸이 하필이면 첫 문장에 뚫려있어. 이거 못 읽으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문장을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Research with Human Runners 연구가 있는데 누구랑 하는 연구냐면 사람들이랑 한 연구래. 그게 Challenge 맞섰대요. Wisdom 근데 Conventional이니까 무슨 뜻? 전통적인 관습적인 지혜를 맞섰다. 그 말은 뭐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부숴버렸다는 거잖아. 통념을 깼다는 뜻이죠. 얘는 아예 나 이제 앞으로 통념 비판할 거야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뭐를 알게 됐냐면 The ground reaction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어 동사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볼게. 주어랑 동사에다가 한번 표시해보세요. 지금 20초 드릴게요. The ground reaction forces at the foot and the shock.
좋아. transmit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수능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한 사람. 동현이? 현석이는? 저렇게 안 했어? 네. 그럼 어떻게 했어? 알겠어. 어? 동사 어. 벨. 아, 저 뒤쪽 보고 있었어. 나. 아, 그러니까 동사 여기 있다고? 네. 여기 다 동사 아니야 그러면? 네. 지우개는? 동현 아니 지우개도 이렇게 했어? 여기 동사로 잡았어? 네. 지우개는? 요거? 요걸로 잡았어? 제 3지대로 봤어? 뭐 바디 이런 걸 쓰는 아니고 요거?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은 플리즘 위대하신 중현님께 바칩니다. 자 잘 보세요. 나 모티 때 뭐라고 했어? 영어 잘하려면 뭐가 장땡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동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동사를 자동사랑 타동사로 나누는 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 공문부서 안 할 거라 했잖아요. 공문부서 인권 유린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죠? 왜 하지 말라 했냐면 공문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영어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랑 영어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라 했잖아. 근데 고3 때 이거 공문부서 1, 2 막 끊으면서 하고 있으면 니네가 그래서 독해를 못 하는 거야. 끊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 어순대로 쭉 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 얘기를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거 잘 봐. transmit이 무슨 뜻이야? trans가 뭐야? 옮기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럼 transmit은 전송하다예요. 자동차야 타동차야 지금. 충동하다니까. 전송한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 대상이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할 거 아니야? transmit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transmit up이 구동사고 뒤에 목적어가 the leg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충격이 다리 위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다리를 전달한다는 거야. 전송한다. 다리를 전송하는 거라고. 좀 많이 이상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니네 문법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했잖아. 그지? 잘 보면 그래서 이거 뭐냐면 transmitted up the leg and through the body 가 요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면 반발력, 지면을 이렇게 튕기는 반발력 그게 어디에 있는 거야? at the foot 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발에서 이렇게 쿵 했을 때 지면 반발력이랑 그 다음에 충격이요. 근데 그 충격이 전달돼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업이 부사도 있는데 전치사도 있어. 그래서 이거 뭐야? 전치사구야, 전치사구. 그래서 다리 타고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몸 전체로 퍼진다. 뭐 이유로? 충격 이유로. 근데 걔가 뭐랑 같이 일어나는 거야? ground. 그래서 걔가 동사다라고 하시면 돼요. 동사 여기 있어. 알겠죠? 근데 이거 답이 뭐였어? very little이야. very little. 그러면 그러면 이거 뜻 뭐야? 이거 해석해봐. 거의 변하지 않고. little이 뭡니까? little이랑 few. 이거를 방금 수능 강의하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찔끔이라고 가르쳐요. 찔끔이라고 찔끔 변했다. 긍이야 부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기본적으로 부정입니다. 알겠죠? 리들이랑 어필은 뭐야? 좀 있는 거야. 너네 그러니까 관사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 왜냐면 너네 관사 항상 나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이거 왜냐면 영어식 사고고요. 특히 유럽식 사고입니다. 관사는 대부분의 유럽 언어에 다 있는데 근데 정관사, 부정관사에서 두 개까지 갖고 있는 언어는 영어가 유일해요. 관사의 디테일함이 더 풍부한 건 영어가 유일한데 그냥 얘네가 상업문명이었기 때문에 장사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장사꾼이니까 명사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팔기 좋게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관사가 아리클이에요. 그래서 관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팔기 좋게 분류한다는 뜻이어서 이름이 아리클인데 관이 뭐냐면 갓관자야. 일본 애들이 그걸 번역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왜냐면
아시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관사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모양새 보고 갓관자 써서 얘는 이상하게 명사 앞에다가 이상한 거 씌우더라고. 그래서 갓처럼 생겨서 그 관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관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명사를 바라보는 세상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관사는 부정관사랑 정관사라고 해서 어랑 더가 있는데요. 관사 얘기 좀 해줄게. 이걸 관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지문 읽을 때 진짜 세상이 넓어져. 잘 봐봐. 어는 유래가 어디서 왔냐면 원에서 왔어요. 어는 디스나 대세에서 왔고요. 그러니까 이름 정관사지. 정하는 건 저거라는 뜻이잖아. 그치? 너가 나고 내가 너가 아는 그거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옛날에 상황문명이었을 때 I have an arrow. 나 화살 있는데 네가 못 본 그 하나다? 라고 하면 이목이 집중되겠죠? 그러니까 장사할 때 애초에 조금 편리성 때문에 생긴 거야, 관사는. 근데 어가 어떤 뜻이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나는 그 중에 하나만 딱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예요. 알겠죠? 그럼 few는 찔끔이라는 뜻이야. 근데 앞에다 어를 붙여버리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 찔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 까는 건 뭐냐면 세상에 찔끔은 많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I'm a student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고 I'm student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라는 관사가 붙여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실물로 존재하냐 안 하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student라고 해버리면 뭐냐면 니네 머릿속에 관념으로 박혀있는 명사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student 하면 떠오르는 그냥 학생이라는 이미지 있지. 그것만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냥 student라고 하면 돼요. 근데 앞에 존재하는 한 아이가 학생이다라는 실물로 표현하려면 어를 붙여야 된다고요. 왜요? 학생은 여기만 묻어진 4명이나 있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I am a manager랑 I am the manager랑 뜻이 달라. 왜냐면 가게에 왔는데 예를 들어 너네가 I'm a manager라고 하면은 윗대가리 불러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우리 카페에는 매니저가 여럿인데 그 중에 한 놈이에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책임자 나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I'm 더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사의 기본적인 쓰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 few랑 few의 차이는 뭐냐면 few는 찔끔이라는 뜻이야. 있는데 사실상 없다고 하는 수준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럼 사실상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능 가본 적 있어요? 보긴 했는데요 라는 거 안 봤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사실상 없다고 보는 먼지 같은 수준인데 a few라고 하면은 그 먼지가 애초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뒤에 여러 개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few, a little은 너네가 어떻게 보냐면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little, few는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거 속면 뒤집기라고 했잖아. 우리가 뭔가 딱딱한 데서 점프를 하면 뭔가 다리에 무리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말랑한 데서 딱딱한 데로 옮기든 뭐든 간에 너네가 지면과의 충격 이번에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쭉 나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 지금 빈칸 뚫어놓은 거 봐. 이거 살벌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 다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빈칸 추론 문제를 너네 책 제목이 뭐야? 숲과 나무를 볼 줄 아는 방법이라고 한 게 아까 내가 오버슈팅 지문으로 너네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 지문의 숲이 뭐냐라는 거야. 이 지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체적인 플로우는 뭐냐? 정책 수단이다. 그럼 나무는 뭐였던 거야? 그 오버슈팅이 결국 그래서 숲과 어떤 유기관계를 갖고 있냐,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갖느냐를 공부하는 거야. 이게 빈칸 추론에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 추론을 풀 때는요, 숲을 보면서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역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함정을 파놓거든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오늘 좀 볼게. 이제 이거는 사실 첫 문장 때문에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6번 보겠습니다. Even when we do something as apparently simple as picking up a screwdriver, our brain automatically blank. 라고 돼 있어요. 자, 얘도 빈칸 첫 번째 문장에다 뚫어놨죠. 자, 그러면 두 가지겠지. 첫 번째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하려는 얘기가 뭐였나라는 걸 보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문법 체크를 해보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현석이 저거 뭐라 배웠어? 동등비. 동등 비교 대신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문제는 한국식으로 가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아주 순서가 지랄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니네 수능 때 에너지를 뺏긴다고 저기서. 그리고 정작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어떻게 써먹는 건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as는요, 여기 뒤에 있는 as는 전치사고요, 앞에 있는 as는 부사입니다. as는 무슨 뜻이냐면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as는 너네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똑같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as는 뭐뭐처럼, as는 뭐뭐만큼이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영어니까 영어의 어순을 따르셔야 돼요. 알겠죠? 영어 어순대로 가봅시다. 심지어 뭐 할 때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 똑같이 완벽히 간단한 거 이렇게 하라고. 알겠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지 말고 그대로 가. s를 뭐라고만 하면 돼. 뭐라고 하라고? 앞에 s를 똑같이. 알겠어?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그게 똑같이 명백히 간단해. 스크롤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를 드는 것만큼. 여기 결론은 뭐야? 간단한 거 한다는 뜻 아니야, 그지? 간단한 행위를 하는데조차도 우리의 뇌는 저절로 빈칸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금 그리고 왜 어렵냐면요, 기본적으로 독해할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얘 일단 답은 5번이야. 답은 5번인데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누군지를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찾아보고 예시 쳐드릴게요. 자, 이만하면 됐죠? 자, 지호가 뭐야? 얘 누구야? 뭐라고? 브레인이죠? 뇌야, 뇌. 뇌가 하는 기능이죠. 우리의 뇌는 저절로 조정한다. 뭐를 조정하냐면 뇌가 여기는 거. 뭐를? 신체가, 그러니까 뇌가 여겨요. 신체를 이네. 자, 요거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쓴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뭔 뜻이야? 목적어가 보호한다고 여기다가 지금 목적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 그래서 뇌가 신체를 여기다라는 게 아니라 뇌가 신체라고 여기는 것을 조정한다고. 이거 해석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되는 앞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뇌가 신체적인 부분이라고 여기는 것을 조정해 뭐하기 위해서? 도구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이 잘 안 돼서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지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은 문법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관계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 제대로 못한 사람 지금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쭉 보면은 we can literally fill things with the end of the screwdriver. 그래서 우리는 스크루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를 그 끝을 이용해서 사물들을 느낄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뻗으면 뭐 하면서 스크루드라이버를 쥔 채로 뻗으면 우리는 저절로 letter 무슨 뜻? letter 후자. 네. 그러면 꼬마는 뭐야? 전자. 전자. 그러니까 후자, 전자. 전자는 누구고 후자는 누구야? 전자가 손. 후자가 들어있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take A into account니까 뭐야? 후자를 고려하다라는 뜻이죠. 후자의 길이니까 뭐야? 스크루 드라이버의 길이를 우리는 고려한다. 저절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십자 드라이버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를 우리는 팔이라고 인식하잖아, 그렇지? 그 얘기야. 자, we can probe difficult to reach places with its extended end and comprehend what we are exploring.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뻗어서 더 도달하기 어려운 데들을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탐험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덕분에 도구 덕분에 우리는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 그지? 네, 게다가 we instantly regard a screwdriver we are holding as our screwdriver. 너네 네 지우개 좀 빌려줘. 네 거라고 하잖아. 내 지우개, 네 지우개, 그지? 기본적으로 지우개에 대한 소속감, 속성 이런 것들 나란히 일치시키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용이 스마트폰은 별개의 독립적인 개체잖아. 근데 예를 들어 동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용이 핸드폰 던져버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내 거니까, 그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스크루드라이버라고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소유감을 느낀다고요. possess가 소유하다니까. 자, we do the same, the much more complex tools we use.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더 복잡한 도구에서도 이게 적용한다라는 거. 계속 같은 말하는 거죠. 흐름 유지하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스크루드라이버가 곧 나라는 거를 계속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차 얘기했어. 현서가 차 얘기 왜 했어? 예시. 그럼 같은 말 다른 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흐름을 장악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도구 이퀄 미. 근데 앞으로도 뭐야? 도구 이퀄 미가 그대로 이어간다는 걸 저기서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the cars we pilot instantaneously and automatically become ourselves. 이렇게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요거랑 연결하셔야 돼요. Because of this, when someone bangs his fist on our car's hood.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집에 잘 가고 있는데 동현이가 내 차에다가 주먹질하면은 나는 그걸 뭐라고 느껴? 쟤는 차에다가 주먹질을 하는 걸 하고 그냥 지나가겠어? 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라고 인식할 거 아니야. 왜? 내 차니까, 내 거니까, 그래서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차에다가 뱅, 피스트 이렇게 주먹을 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치면은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거를 개인적인 걸로 느낀다. 왜냐면은 ourselves로 연결되고 ourselves가 personal로 연결된다고요.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다고. 즉 뭐? 도구는 나. 알겠죠? 그래서 this is not always reasonable. 그래서 이게 항상 합리적이진 않아. Nonetheless, without the extension of self into machine, it would be impossible to drive. 너네 둘만 들었구나. OT 할 때 내가 실컷 얘기했잖아. 이거 뭐야? 이 문장. 문법. 우드 가정법. 그지? 오늘 지우개도 그렇고 가정법 쓰라고 했는데 if 이렇게 써놨더라고. 자, 가정법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여러분들 수능은 누구를 합격시키는 시험일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지우개 어떻게 하는 거야? 아직 수능 1년 남아. 지우개는 2학년이거든? 2학년이 지금 수업을 듣는 거라서 지우개는 내년에 이제 대학을 갈 때 수능을 볼 거 아니야? 수능이라는 시험은 누구를 우대하는 시험일까? 너는 뭐라고 생각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지웅이는? 저는 그 책에 잘 들어가는 책에? 네. 뭔 말이야? 그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를? 네, 의도를 그러면 동현이는? 생각이 없어? 현석이는 어떻게 생각해? 배우는 능력이 좋다. 저는요 일단 공부 열심히 하는 털어버리는 시험이에요. 이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 직결되지가 않아. 기출문제 자유수를 다 풀었대. 5개는 다 풀었고 EBS까지 다 풀었대. 그럼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자유수를 몇 번 돌렸는데 라고 물어봤는데 한 번 돌렸다 하면 저는 거기서 그럼 등급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이하로. 공부량은 분명히 많아. 근데 내가 왜 3등급이라고 추론한 거야? 공부량이랑 직결이 안 되어 있죠. 되게 놀라운 건 조금 알아야 돼. 조금 아는데 많이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놈을 우대해주는 시험이에요. 들어보니까 많이 불공평하지? 난 정시가 가장 공평한데 가장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스타트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머리가 좋으면 끝나. 그냥 저 앞에서 시작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능력과
머리가 좀 있으니까 내 말 명심해야 돼. 나는 수능을 잘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잘 보죠? 라고 하시면요.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조금 공부한다는 건 즉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건데 지금 보여줄게. 지금 두 분은 안 들었으니까 한번 잘 봐봐. 가정법이라는 걸 보면 동현이랑 지웅이가 한번 이걸 채워보는 거예요. 캔버스를. 가정법 하면 회사가 뭐야? 가정법. 이게 지금 5초 안에 바로 안 튀어나오면 이제 수능 때 저거 위 영어 이거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을 쓴 걸 모른다고. 알겠지? 잘 봐. 동현아 가정법 뭐야? 구조. 그거는 보이지 마시고 그냥 뜻이 뭐냐고. 가정법이요? 가정하는 거? 일어나는 일을. 네. 되게 어렵게 사네요. 자, 공부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얘기했잖아. 어떤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대립적인 개념 끌고 와서 역추론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여기 뭐냐면 뭘 것 같아? 지금 직설법이라네. 너 아까 그래서 가정법 정의한 거 맞았어. 직설법이 뭐야? 지금아. 실제 있는 일을 우리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면 막 지나가는 남자한테 와 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너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와 너 똥자 닮 이것도 상처다. 자너 똥자 닮았다 이렇게 우리가 우회해서 얘기하는 거죠.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뭐야? 보이지 않는 걸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문법에서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네 대부분 만약에 본인이 어떤 학문이나 어떤 과목에 있어서 개념이 다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난다. 뭔가 알긴 알고 문제를 푸는데 항상 특히 사회탐구, 과학탐구 45, 44에서 그치는 애들 2등급 턱걸에서 자꾸 자빠지는 애들 잘 들어야 돼. 너네 그러면 자꾸 개념에 모자란 거 같아서 자꾸 다시 기본 강의 또 듣고 그냥 인터넷 강의 강사도 그냥 퀄이 쭉 타잖아. 아 막 이 기상 너무 좋아 말면서 막 다 타버리고 그지? 막 그런다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1등급이 나오면 다행인데 1등급이 안 나와 고3애들 다 누가 도축해? 재수생들이 다 가져갈 거야. 너네는 희생양이 되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니네가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개념들이 네트워킹이 안 돼서 그래. 장악이 안 된 거야. 이 플로우가 시제랑 조동사랑 가정법이 따로 놀고 있으니까 니네가 저거를 가정법으로 모른다고. 우드를 맨날 미래 과거형이래. 그래서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가정법인 걸 모른다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마스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있는 개념들 끌고 와서 연결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를 그래서 난 고도화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개념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니네 개념서 펴보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강의에 기본 개념 강의를 들었으면 끝난 거야. 뭘 또 더 들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먹는 게 안 되는 거잖아. 수능 강의는요. 기본 수능 시험은 아는 놈을 모르는 놈이랑 차별 대우하려고 만든 시험이 아니라 멍청한 놈 갖다 버리려고 만든 시험이야. 이해됐어? 정보는 이미 차고 넘친다. 당신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봐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수능시험이라고. 옛날에 학력고사 수능시험 보기 전에 어른들이 봤던 시험은 이제 너네 엄마 아빠가 봤던 시험일 거야. 이런 거야. 김소월의 진달래꽃 시 쭉 해놓고 그다음에 김소월 진달래꽃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김소월 빈칸 뚫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시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고 이게 학력고사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시대랑은 지금 다른 게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던져놓고 새로운 정보 준 다음에 창의적으로 생산해봐라 라는 게 수능시험이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부로 해결하냐고. 모르는 걸 아는 걸로 전환시켰으면 그걸 자꾸 활용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활용하는 힘은 개념들이 네트워킹 돼 있을 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걸 보이지 않는 걸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문법에서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하는 방법을 끌고 오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가정법을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제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시제 그래서 지금 내가 뭐랑 뭐만 있다고 그랬어 일단은. 현재랑 과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것도 내가 지금 어떻게 했어? 두 개를 이분법적 나눴지. 그래서 서양에서 건너온 학문 다 이분법적 공부야. 알겠지? 어차피 니네가 지금 배우는 게 싹 다 서양에서 왔거든? 걔네 다 이분법적을 대립시켜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얘는 대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동현아 현재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럼 대리니까 과거는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끝났네. 그러니까 이름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했던 거야. 왜? 시제가 기본적으로 과거 시는 안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니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과거 시를 쓰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 뇌 속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야. 눈에 안 보이잖아. 그지? 시제란 개념이랑 시간이란 개념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과거 시제는 미래에도 쓸 수 있고요. 현재 시제는 과거에도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시제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영어는 시제를 딱딱하게 시간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식상의 거리까지 표현한다.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도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1국어 배울 때 이거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무조건 과거 시제로 서술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가정법을 가정하는 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듯이 조동사도 마찬가지야. 조동사를 동사를 도와준다라고 하면 그거 모르는 거야. 조동사가 뭐 어떻게 도와주는데, 동현아? 네? 조동사 어떻게 쓰는 거야? 조동사 뜻이 뭐야? 지금 세상을 묘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묘사할 때는 그게 뭐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특히 상업 문명에서 중심으로 뿌리를 잡았던 영어는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동사를 모르면 영어의 절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묘사할 때는 무조건 조동사를 써야 되거든요. 조동사가 뭐냐라고 하면 그거 동사를 도와줘요라고 하지 말고요. 추측한다라고 하시라고요. 추측이라는 말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럼 조동사랑 반대로 대립시키면 조동사를 쓰지 않고 그냥 동사만 묘사 서술하면 얘는 뭐야? 얘는 사실이라는 뜻이야. 자, I'm a student 하면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사실인데 He may be a student 하면 뭐야? 이거 사실 아니라는 뜻이야. 추측한다는 뜻이라고. 알겠지? 가정법은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걸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조동사가 없으면 가정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조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을 얘기하는데 if가 나오면 망하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if 안 쓰면은 모르는 거야. 가정법은 무조건 조동사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표현하는 거예요? 조동사. 그럼 조동사도 현재형, 과거형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시제에서 내가 박살을 했지. 시제는 시간을 무관하다. 그럼 could는 지금 써도 되는 거고 can은 과거에 써도 되는 거야. 뭐의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합성하면 되죠. 조동사의 현재형은 눈에 보이는 걸 추측하는 거고 과거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측하는 거야. 그럼 뭐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 그렇지. 현재형이겠지. 눈에 보이는 걸 추측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측한다는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세상이야? 상상의 영역이야. 알겠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가정법은 무조건 뭐 써야 되는 거야? 조동사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동현이가 오쿠슈마라고 한 거야. 우드푸드 슈드 말트가 없으면 가정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네트워킹 하는 거야, 개념. 이러면 시제가 장악됐고 조동사가 장악됐으니까 가정법이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나는 가정법을 어디서 가르쳐주냐면 조동사에서 가르쳐줍니다. 됐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로 기준을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가정법이 나타나는 시간 정보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지금 상상한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상상하는 거. 끝. 가정법 끝입니다. 그래서 문법 왜 배우는 거고 이거를 가정법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배우는 거야. 왜? 이 양놈들이 if를 안 쓴다니까. 왜냐면 접속사 쓰면 졸라 불편하잖아. 주어 동사 시제 일치 시켜야 되고 수일 일치 시켜야 돼. 유럽 언어가 그게 귀찮아. 그러니까 얘네도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뭐해? 자꾸 전치사 쓴다니까. 전치사 쓰면 뭐 하면 되니까 명사 끌고 와서 편하잖아.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뜻이야 이거. 알겠지? 그래서 가정법을 무조건 우쿠슈마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셀프를 머신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 이거 불가능해. 운전하는 거. 그 말은 뭐야? 가정법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로 세상을 표현한다는 거, 즉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것도 대립적으로 보면 어쨌든 세상에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거를 안에다 숨긴 거잖아, 그지? 가정법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가정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뜻을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지. 아, 지용이가 일주일에 2시간씩만 좀 더 공부했으면 오늘 본 모의고사 좀 더 높았을 텐데 그거 왜 얘기한 거야? 우회적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새끼야 이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 가정법을 그래서 모르면 이 안에 비판적인 내용을 못 알아차린다고. 알겠지? 그래서 가정법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속뜻을 추론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고급지게 표현하는 건데 가정법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니네 지문 가서 맨날 털리는 거야. 우드 써가지고 분명히 문제 제기하고 문제를 비판하려고 쓴 건데 니네는 맨날 다 뭐만 할 것이다라고 해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라고. 해석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가정법에 대해서 마스터하신 겁니다. 무조건 뭐라고 하면 된다고? 가정법은 구슈마라고 하면 되시고 알겠지? 됐지? 일산 토국에서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이 말은 뭐야? 다행히 우리가 익스텐션을 하니까 우리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도구 활용 능력은 뭐에서 온다? 곧 자아를 머신으로 확장하는 능력에서 온다. 그래서 이게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마스터키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핵심이었다고요. 저게 뭐랑 직결되니까 답 5번이랑 직결되니까 include가 뭐랑 같은 말? extension이랑 같은 말이니까 답 5번이라고. 알겠지? 이해돼? 이렇게 푸는 거야. 답이 뭐 여기 있었어. 그치? 이거 보여주려고 6번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 7번. 7번. 7번 잘 봐. 자, 7번은 좀 쉬웠어. 7번은 잘 보면 The role of science can sometimes be overstated. overstated가 뭐겠어? state가 말하다잖아. 오버하나 하고 그럼 오버 좀 그만해.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overstate는 뭐야? 과장하다. emphasize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게 동현아 여기서는 긍정적 뉘앙스입니까? 부정적 뉘앙스입니까? 부정적 뉘앙스죠. 그래서 저는 세모 처리할게요. 자, 지우개는 아셔야 되는 게 나 도식화할 때 세모랑 동그라미라고 하거든. 그래서 키워드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띄면 세모 칠 거고요. 긍정적인 뉘앙스, 즉 필자의 생각과 비슷하거나 같은 얘기들을 하는 키워드는 동그라미. 알겠지? 이렇게 대립적인 키워드를 쓰고요. 그래서 세모는 보통 너네 대부분 영어 강사들이 그 접속사 같은 데다 하잖아. 근데 저는 역접, 그러니까 반대로 접힌다 하면 흐름이 뒤집혔다 해서 V자를 할 거고요. 인과관계면은 화살표 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똑같은 말 하면 equal 이렇게 할 거고. 이거 정도만 하시면 될 거고요. 네, 도식판이 보통 이렇게 하면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이지. 자, with its slipping into scientism. scientism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 왜냐면 너네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저렇게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를 던지고 값줄을 안 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니네가 저거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이해하라는 뜻이야. 알겠지? scientism이 뭔지 단어를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다음에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과학에 overstated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scientism은 기본적 긍정적 속성이겠습니까? 부정적 속성이겠습니까? 부정적. 그걸 깨우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scientism은 기본적으로 부정이고 그래서 slip into 자빠진다는 거니까 이건 부정인 거야. 그냥 scientism 부정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scientism is a view.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사실 뭐냐면 과학 만능주의야. 과학이면 다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읽으면 돼? scientism은 이렇게 읽어 그냥. 전에다 지금 대신 뭐야? 너무 어렵게 산다고 생각했지. 지원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저거 니네 관계대명사 원어민이 만들 때 관념적인 개념을 갖고 온 걸 적어 찍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인지 관계사인지 알 게 뭐냐고 그냥 된 거야. 저거라고 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scientism이 견해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영어 어순대로 가시는 거예요. Scientific description of reality. 그래서 현실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is the only truth. 오직 존재하는 진실이다. 그럼 지금아 원리에서 느껴지는 건 긍이야 부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게 딜레이가 생기면 안 돼. 기선제를 실패했다는 거야. 사이언티즘의 애초에 과학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only는 저기서 뭐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과학적 설명은 제 하나로 유일하다라는 건 저거 하나로 유일하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리에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세모라고요. 이게 니네 아까 국어 비문학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필요한 역량이야. 알겠지? 저걸 세모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with the advance of science, 자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slip into scientism. 그치? 그래서 and assume that any factual claim can be authenticated. authentic이 뭐야? 진짜라는 뜻이지. 진짜가 되게 하다. 그래서 입증하다. 오직 과학적 사실만이 입증된다. 만약에 과학이라는 단어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럴 때만 그게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대. 그러면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지우가 여기까지 읽으면 그냥 너는 머릿속에 무조건 뭐만 있으면 돼? scientism, 세모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됐지? 자, the consequence is that non-scientific approaches to reality and that can include all the arts, religion, and personal, emotional, and value-laden ways of encountering the world may become labeled as merely subjective and therefore of littl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non-scientific이야. 그러면 scientism이랑 반대야 똑같아. 반대죠. 그러면은 키워드가 scientism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non-scientific 두 번째 키워드가 나왔고 이 두 명소가 뭡니까? 대립관계입니다. 그죠? 과학 scientism 입장에서 non-scientific은 친구야, 적이야? 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arts, religion 그래서 예술, 종교, 그리고 뭐 개인적 감정 아니면 뭔가 가치가 들어가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든 관점들이 다 뭐로 치부된다? 그저 subjective. subjective가 뭐야? 주관적이죠. 그래서 저 scientism이랑 뭐 명확하게 반대되지. 그지? 그래서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럼 subjective 하니까 이렇게 빈칸만 찾으면 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리틀이 아까 지우가 내가 뭐라 했어? 찔끔이라고 했잖아. 부정이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이 개념이 영어 언어에 있는 거야. 여기 부정인데 여기다 부정하면 뭐가 돼? 긍정되지. 그러니까 너희 잘 봐. 여기가 부정적인 뜻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부정이어야 돼, 부정 아니어야 돼. 여기도 부정이어야 되지. 근데 여기다 부정 때렸으니까 여기는 긍정이어야 돼, 부정이어야 돼. 여긴 긍정이어야 돼. 이게 숲과 나무를 보는 능력이라고. 나무는 긍정으로 보고 나무는 긍정이잖아. 숲은 부정인데. 알겠지? 그래서 숲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가려내면서 답을 찾는 기본적인 근거를 지역적인 데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니네가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부정이니까 그럼 부정적 키워드 오면 되겠네 하면 너가 이거 놓친 거잖아. 그치? 이 지문의 마스터키는 리틀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가졌을 때 저는 항상 라벨링을 해드리면 이거 부정어 조심이라고 합니다. 왜요? 부정어가 왔으면 기본적으로 속과 반대되는 키워드 골라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subjective니까 이거 반대되는 게 뭐야? objective지. 그러면 여기 뭐 나오면 돼요? 객관적인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넘어갈 평가원 교수들이 아니지. 단어 쓰레기같이 살벌하게 내잖아 지금. 그치?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평가원 교수님들 절대 어려운 단어로 니네 어렵게 안 한다니까. 이거 니네 하나라도 처음 이거 지나가는 중3도 알아 이거. 알지? 펄스션 모르면 인생을 적어야죠. 그죠? 의문점입니다. 2번 어카운트가 뭐야? 설명. 그럼 설명이 거의 없다는 건 뭐야? 줏대가 없다는 거죠. 이거 오브젝티브야. 답 이거냐. 알겠죠? 어카운트가 설명이라는 단어라고 알고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알겠지? 여기서 계좌 이러고 있으면 망하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많은 고3들이 계좌 이질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뭔가 논란성이 없는 건가? 이러고 여기 3번, 1번 간다니까. variation 변화잖아.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무슨 뜻이야? 그래. 그래서 이게 나무를 못 보는 거야. 4번 간 애들 다 뭐야? 반대된 거 보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little variation이라고 하면은 그냥 흔들림이 없다는 거니까 그럼 오브젝트랑 가까운 뜻 돼버리잖아. 그지? 5번 바이어스는 뭐야? 바이어스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야. 그래서 편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little bias 하면은 4번이랑 같은 말이지만 객관적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반대되는 거 골랐다고. 4, 5번 간 친구들은 뭐냐면 little을 간과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빈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나무를 저는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어라고 한다. 부정어 조심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이번 6월 때도 아니나 다를까 부정어 조심하지 않았으면 틀리는 문제가 31번, 32번이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해봐. 아, 이쯤 재밌지. 이거 잘 봐. 여기까지 다 풀었지? 네, 여기까지 좀 볼게요.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뭐 하려는 시도냐면 to define, 정의하려는 시도. What music is? 음악이 뭐냐? 라는 정의를 하려고 했고요. 자, 일단은 키워드는 음악을 정의하려는 거구나. 메모 처리할게요. In terms of는 무슨 뜻? 뭐라는 관점에서 the specific attributes. attributes 뜻 뭐야?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관사가 붙었던 건 명사 아닙니까? 애초에 영어는 품사가 안 정해져 있어. 위치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이거 얘기했지 모티 때도 이걸 전문용어 뭐라고 해? 영변화라고 해. 영변화, zero variation이라고 하는데 변화하는 거에 규칙성 1도 없다는 뜻이야.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영어의 장점은 뭐냐면 구글이라는 단어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얘를 명사화할 수도 있고 동사화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단어의 핵심 뜻만 알면은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는 게 영어의 장점이야. 그지? 근데 단점이죠. 외국인 입장에서 시험 다 외워가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핵심 뜻만 알고 있으면 돼. attribute는 쟤 때문이에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명사 쓰면 속성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특정 속성의 관점에서 음악이 뭔지를 정의하려고 했다고요. 됐죠? 그러면 기선제압 하니까 뭐야? 음악을 정의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너네가 궁금한 건 뭐야? 음악은 어떻게 정의했는데가 다음에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음에 나올 말들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연습을 실전 말고 이런 연습하는 데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왠지 알아? 너네 어차피 실전 때 그거 못해.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러면서 하는 거 그거 변태라니까. 그거 삼수생 이상이야 그거. 너네가 절대로 수능 때 다음에는 이런 게 나오겠군 하면서 뭔가 즐기면서 문제 풀 수가 없어. 다급할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문장 읽고 다음 문장에서 키워드 연결만 하시라고. 알겠죠? 어쨌든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에드워드 핸슬릭이 나왔는데 저도 안 중요하죠 이거. 그냥 뭐만 보면 돼. 어떻게 define 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마가 그런가? 이 아저씨가 정의를 했으니까 뭐라고 했냐? Regarding the measurable tone as a primary and essential condition of all music. 끝났죠? 그러니까 define는 하는데 어떻게 define할까? 측정 가능한 톤, 음색, 음조, 이걸로 음악을 정의했다. measurable, 측정 가능한.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으면 너네 그냥 뭐라 하면 돼? define, measurable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머릿속에서. 알겠지? 그래서 너네 문제 풀 때 막 그냥 막 밑줄 계속 무의미하게 막 그으면서 푸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지 말고 도식화는 간단해. 지문을 읽을 때 도식화를 하는 이유는요. 너네가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긴장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너네가 읽어갔던 흐름을 놓치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자꾸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도식화를 하는 거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봐 연습으로. 알겠지? 자, musical sounds he was saying can b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nature. 그러니까 nature 맨날 이제 영어 2등급 이하면 다 뭐 human nature는 자연 인간이라고 한단 말이야. 인간 자연. nature 뭐야? 본성. 그러니까 nature가 왜 자연이냐면 안 건드려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대로의 속성을 nature라고 해요. 그래서 human nature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 알겠지? 근데 nature도 여기서 그냥 자연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는 잠깐만. 여기서 자연이네, 그지? 자연의 소리, 그지? 자연에 있는 일반적인 소리. 그러면은 nature랑 music은 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뮤직에서 여러분들 뭐를 느껴요? artificial, 인공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건 measurable 하고 그러면은 nature는 measurable 하지 않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립시켜서. 그래서 구별된다 자연의 소리들과 뭐의 사실에 따른 거냐면 they involve the use of fixed pitches.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측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measurable랑 fixed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너네 뭐 하는데? music fixed 됐지? 이렇게 간결하게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반면에 virtually 사실상 모든 자연 소리는 뭐를 구성한다? constantly fluctuating. fluctuate 무슨 뜻? 변동하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이렇게 물결치듯이 변동하는 게 fluctuate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 단어를 대답을 못했으면 수능 실전에 있으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fixed랑 fluctuate랑 반대되죠.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대립시켜야 돼. music이랑 nature. 그래서 music은 fixed, 그다음에 nature는 fluctuate.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a number of 20th century writers have assumed like Hanslick. Hanslick처럼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그러면 지우가 여기서 너가 딱 얘기해야 되는 거 뭐야? music equal 뭐? 다시. 자, 그럼 여기서 지금 20세기 writers들이 헨슬릭처럼 뭐 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기 너가 갖고 있는 정보는 뭐야 돼? music equal 뭐라고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like 헨슬릭에서 너네가 느껴야 되는 게 그래서 fixed 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지? Fixed pitches are among the defining features of music. 그치? 바로 나오잖아. Now it is true that in most of the world's musical cultures, 그래서 지금은 뭐가 사실이냐면 pitches, 그래서 고조, 음의 높낮이가 빈칸이다. 뭐야? 근데 이 질문 되게 재밌다. 잘 봐봐. 다음 문장. 자, 역접이면 그러니까 접혔잖아. 그럼 지우가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근데 이 질문 내가 얘기하잖아. 빈칸은 뭐다? 숲과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단계는 이게 브랜치 교재니까 앞에가 트렁크 교재거든. 트렁크는 그의 중심 내용을 찾는 법이야. 그러니까 숲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결돼야 되는 독해 학습이 뭐냐면 아까 국어 지문을 오버슈팅이라고 주제를 얘기하지 않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일단 급선무예요. 그걸 하고 나서는 이제 빈칸에서 뭐 해야 돼? 숲과 나무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문에서 물어보는 게 숲이랑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 빈칸은. 알겠지? 그러나 This is a generalization about music. 이거는 그냥 일반어에 불과하다. 그럼 앞에 내용 다 엎어버리는 거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숲은 music is fixed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이 지문의 숲은요, 주제는. 그러나 그리고 not a definition of it. 그거 정의 아니야. 이거 지금 뭐야? 앞에 내용 다 부셔버렸죠? 그러니까 이 지문의 주제는 music is not fixed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빈칸 문제로 낸 거랑 그러니까 주제 문제로 낸 거랑 답이 다르겠지. 빈칸은 fixed인데 만약에 주제를 묻는 문제였으면 not fixed가 답이에요. 알겠죠? 그런 해안을 기르기 딱 좋은 지문이니까 그것만 좀 잘 보세요. 알겠죠? 자, 하나만 더 볼까? 문법 때문에. for. 현서가 for 무슨 뜻이야? 거기 주제 뭐라 돼 있니? 그 키워드에 얘들아 내가 for 거기다 뭐라고 해놨어? 접속사라고 해놨지. 니네가 아는 for의 세계는 전치사라는 말이야. 이거 뭐야? 접속사 뭐야? 뜻 알아? 때문에. 혹시 그 위대한 쇼맨 그 영화 아는 사람? This is me 노래 알아? 그 이만하신 분이 거. 아니 몰라. 아 그래? 제목만 아는 거야? 수줍게 손들고 아는 줄 알았어. 거기에 어쨌든 그 나중에
접속사가 두 개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에 따르잖아. 사실 등위랑 종속이 옛날 영어가 만들어질 때는 두 개가 쓰임이 명확히 구별됐어. 왜냐면 종속 접속사가 하는 일이랑 등위 접속사가 하는 일이 다르거든. 그래서 등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위치가 같다, 동등한 애들끼리 연결하는 거고요. 종속은 서로가 종속과 주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놈이 꼽사를 껴야 돼. 그래서 이거 너네 엄매에서 배우면 안긴 문장이랑 아는 문장 있지. 그걸 연결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긴 문장이 종속절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원래 이유를 표현하는 게 등위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 나눠져 있었어. 그래서 종속일 땐 because고요. 등위일 땐 for야. 근데 그게 구별이 현대로 넘어서 부셔져 버렸어. 그래서 요즘은 구별 없이 그냥 막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얘 보면 여기 콤마 때려놨잖아. 지금 이렇게 콤마 때리면서 등위 접속사로 기본적으로 쓸 때는 for를 써요. 콤마 때리고 이렇게 쓸 때는. 근데 콤마 안 때리고 그냥 바로 꼽사리 껴서 축 들어갈 때는 because를 쓰고. 사실 이렇게 구분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게 파괴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코디에 명사가 온 게 아니라 동사가 나왔어. 그래서 절이 나왔다. 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거 뭐랑 같은 말이라고? because. 알겠죠? 구조상의 문제였던 거니까 의미상에는 차이가 전혀 없어. 그냥 왜냐하면이라 하면 돼. 알겠지? 이것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산주랑 이거 예를 들고 있잖아. counter example, counter가 뭐야? 근데 반대라는 뜻이죠? 그지? 너네 음식 주문할 때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이렇게 마주보고 계산하잖아. 옆에 가가지고 전원님 빅맥 주세요 이런 안 해가잖아. 그지? 그래서 카운터 반대는 발레라는 뜻이야. 발레. 수학에서 하시는 그 발레. 그러니까 뒤집혔죠. 그래서 이 지문의 마스터키는 잘 봐. 만약에 이게 주제 문제였으면 마스터키가 여기 있죠. 근데 이거는 빈칸이어서 마스터키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뭐야 벌써 지나가야 되네? 9번까지만 하고 갈게. 9번. 야 9번 이거 한번 풀어봐. 9번까지 꼭 하고 가야 돼. 시간 좀 필요해서. 오케이, 자, 오케이. 너네 그 소문이 와전되는 거 많은 애들이 경험하죠? 가령 이런 거죠. 동현이랑 지영이가 화장실 같이 나왔어. 그걸 보고 친구들이
쟤네 둘이 사겨라고 하면 그거 보고 사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맨 처음에 도는 소문은 뭐였어? 둘이 화장실에서 같이 나왔다. 근데 거기서 누가 각색하기 시작해? 나쁜 새끼가 갑자기 중간에서 둘이 사귄대. 이 한마디 딱 해버리면 이제 뭐야? 쟤는 사귀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잘 봐봐. 이거 빈칸, 그러니까 단어 빈칸이 오히려 제일 어려워. 혹시 3번 한 사람? 동현이 오늘 다 낚이네. 자, 니네가 봐도 3번이랑 1번이 반대되죠. 에일리언이 뭔데? 에일리언. 낯설다는 거죠. 나랑 좀 낯설다. 그래서 에일리언이 니네 외계인인데 너네 외국인도 에일리언인 거지. 저 외국인들 뭐지? 외국인들 들고 다니는 책 있잖아. 그 영어 이름이 에일리언이야. 그래서 그거 빨리 이름 바꾸라고 난리던데. 어쨌든 아이데니컬은 뭐야? 니네 일란성 쌍둥이가 이걸 아이데니컬 투인이야. 똑같다는 뜻이야. 알겠지? 같다, 다르다. 자, 3번 간 사람 뭐야? 나무 잘못 본 거죠. 동일 뭐야? 숨만 보고 들이댄 거야. 나무 잘못 봤어야 돼요. 1번과 3번이 갈리는 거. 실제로 이거 오답률 장난 아니죠? 3번이 가장 높은 오답률이에요. 압도적입니다. 알겠죠? 이게 4개하고 이거 정답 몇이니? 37이니? 이거 3번이 더 높아. 선택률 39인가 보네. 얘는 37인데 얘가 39야. 알겠죠? 그래서 3번 고르면 완전 시원하게 교수님의 의도대로 낚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When you begin to tell a story again that you have retold many times,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를 한 번 또 하게 되면 what you retrieve가 뭐야? Labrador Retriever, Golden Retriever 걔 이름이잖아. 걔네 왜 리트리버야? 옛날에 사냥꾼들이 총 쏴서 우리 잡으면 물어! 가서 회수해오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름이 리트리버예요. 리트리버는 회수하다, 떠올리다, 다시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네가 떠올리는 게 뭐냐면 기억으로부터 인덱스야, 목차, 그죠? 목차 to the story itself, 그 이야기 자체의 목차를 끌어온대. 그래서 오케이, 여러 번 얘기하면 뭐를 끌어온다? 목차를 끌고 온다. That index can be embellished in a variety of ways. embellish 윤색하다 되지, 그러니까 변한다. 그래서 문제는 인덱스가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가 있다고. 그렇지? Not fixed. 됐죠? Over time, even the embellishments become standardized. 근데 시간이 되면 거치면 뭐야? 각색된 게 표준화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맨 처음에 동태구에서 돌던 소문은 지용이랑 동현이가 같은 화장실에서 나왔다는데 이게 각색돼서 어떻게 된 거야? 지용이랑 동현이가 사귄다는 얘기가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standardized가 된다고. 알겠지? An old man's story that has told hundreds of times shows a little variation. 그래서 늙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늙으신 분이 나 때는 말이야 했다 치자. 근데 그 이야기가 질리게 이제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얘기 또 하고, 그지? 당연히 variation이 있어 없어? 거의 없겠죠. 이거 중요한 정보야? 안 중요한 정보야? 변한다는 게 중요한 정보야. 왜? 이거 봐봐. Any variation that does, 그럼 어쨌든 있다고 치자. 근데 그 변화가 있는다고 해보자. 근데 걔가 결국 뭐가 된다? 이야기의 부분 자체가 된다. 뭐랑은 상관없이 그거의 기원, 어디서 왔는지 유래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게 이야기 자체. 누가 퍼뜨린 정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그냥 뭐야? 지용이랑 동현이 결국 사귀게 되는 거라고. 한 사람의 각색 때문에. 그러면 이거 뭐랑 같은 말? 됐죠? 이해됐어? 어떤 이야기가 반복돼. 그러면 고정이 되는데 그러다가 각색이 되면 그게 반복돼서 다시 고정된다. 그래서 A라고 보는 사람은요 답의 근거를 여기로 잡은 거야. 파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요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스터키인데 동현이 여기를 마스터키라고 해서 그래서 에일리언 거 너 맞지? 그지? 요걸 잡았어요. 자, people add the details. add detail이니까 뭐랑 같은 말? embellishment 같은 말이죠. 그래서 디테일을 추가해.
그래서 걔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실제 일어난지는 관련이 없어. 그냥 뭐야? 수가 한다고 어쨌든. 그럼 윤색은 일어난다는 거잖아 어쨌든. They are recalling indexes and reconstructing details. 그래서 인덱스 불러와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 디테일 재구조화한다고요. 그러면은 윤색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디테일이 standardized 되는구나. 이게 니네 머릿속에 그대로 장악돼야 돼요.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자꾸 기선제압한 걸 토대로 자꾸 연결하면서 이 지문을 자꾸 한 줄로 요약하려고 하죠. 이거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네 머릿속에 이게 계속 각인되어 있어야 돼. 동현이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장악이 실패해서 L 내려간 거예요. 알겠죠? 자, if at some point they add a nice detail not really certain of its validity, 유효성, 신뢰성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add 한다고. Telling the story with the same detail a few more times 반복하죠. 그죠? 그러면 it will ensure its permanent place. permanent 무슨 뜻이야? 영구적인. 뭐랑 같은 말? 흐름이 타고 내려갔네. 마스터 키 어거라고요. 됐죠? 지금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왜 마스터 키 여기다 쓴지 알겠지? 그러면은 stories we tell time and again. 계속 말하는 거면 뭐랑 같은 말이야? 반복했다는 거잖아. 여기 a few more times랑 같은 말이지. a few more times 하면 어떻게 된다고? permanent place가 되는 거지. time and again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permanent랑 같은 말 써야 될 거예요. identical 있는 거죠. 그렇죠? 동현아 이해돼? 네. 요거 돼야 돼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5번부터 9번 지문까지 본 거는 막 읽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첫 문장만 잘 읽으면 돼. 첫 문장만 잘 읽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계속 다음 문장 가면서 한 줄 요약하시라고. 이거 하시면 돼요. 됐죠? 오늘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과제만 좀 얘기해 줄게. 그 시드 교재 있지? 시드 교재 뒤에 지금 수능이랑 10월에 왔죠? 9월, 7월 해보시면 돼요. 9월, 7월 시드 풀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너네 보니까 내 예상대로 안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킬 이해됐지? 5번부터 푸는 거랑 시간 줄이는 거 있지? 이해 이제 좀 됐으니까 다음에 추가적으로 과제는 따로 또 할당해 드릴 테니까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단어는 21부터 40대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빠르게 외워. 빠르게 이렇게 가려가지고 뜻만 탁탁탁탁 외워. 발음하면서. 알겠지? 발음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단어랑 그 과제 해오시면 되고 그 독해 그 숙제를 인강 듣기로 계속 내줄게. 일단 빈칸 추론에 대한 해안을 좀 더 키워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우리 좀 다른 거 해도 될 것 같아. 좀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보고 이런 거. 알겠죠? 빈칸 어디 하는 게 좋을까? 5번까지 했으니까 10일부터 몇 문제 하는 게 좋을까? 10문제 할까? 5문제 할까? 각자 공부 스케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봐. 몇 문제가 적당할지. 현식이 얼마나 적당해? 5문제. 5문제. 그러면 선별해야겠다. 중요한 문제. 그렇지 안 빠져. 11번부터 내가 중요한 것만 선별해줄게. 5문제는 인터넷 강의 들어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너네는 여기 앞에도 뭐 들으시라면 들으시는데 여기 뒤에 나 흐름 잡는 거 있지? 그거 꼭 좀 잘 들어봐. 알겠지? 그다음에 10번 12번 13번
16번. 18번. 19번까지. 6지문만 해보세요. 6지문. 방금 얘기해드린 6지문 있죠? 요거는 인터넷 강의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 특히 뒤에 논리독해 플롯하는 거 좀 연습하시고 숙제 3개예요. 시드 2개년 실전 연습해오시고 그다음에 이거 단어 21부터 40 그다음에 6지문 인터넷 강의 들어오기 됐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하셨어요.